여러분, 최근 중국 해군의 움직임은 단순한 훈련 그 이상입니다. 2025년 6월, 중국은 사상 최초로 야오닝함과 산둥함 두 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동시에 태평양 심해로 전개시켰습니다. 이들은 제일도련선을 가뿐히 넘어 괌과 미군 기지가 버티고 있는 제일도련선까지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 중국 해군 불기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전환점입니다. 동시에 저 멀리 남태평양의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피지부터 인도양의 몰디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섬나라들과의 인프라 협력 그리고 보안 협정 체결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군사기지 하나 없이 중국은 과연 이 작고 평화로운 섬들을 어떻게 자신들의 전략적 발판으로 날카로운 창으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도 위에서 조용히 하지만 거대하게 펼쳐지는 중국의 해양 전략과 섬나라 전략화의 실체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부 제이도련선을 돌파한 항모, 무엇을 노리나? 사건은 2025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의 랴오닝함과 산둥함, 이 두 항모 전단은 마치 약속이 난 듯 태평양 서부 해역에서 동시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활동 반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를 잇는 제일도련선을 넘어 괌과 사이판을 포함한 미국의 핵심 방어선, 제일도련선 인근 해역까지 거침없이 뻗어나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중국 해군의 작전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군사적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제 중국은 단일 항모가 아닌 복수의 항모 전단을 동시에 운용하며 원거리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진 것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 모든 과정을 초조하게 지켜보며 근접 감시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오키노토리시마와 미나미토리시마 같은 일본 최남단 도서 인근에서 항모, 갑판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J-15 전투기의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T-30 초계기와 불과 45m 거리까지 아슬아슬하게 근접 비행하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연출되었다는 것이 일본 측의 발표입니다. 중국은 이를 두고 심해에서의 방위 능력을 시험하는 정상적인 훈련이라고 일축했지만 그 누구도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설정해둔 태평양의 전략적 경계선을 의도적으로 넘어선 행동이며 고도로 계산된 해양 전력 과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항모 전단 전개가 203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대양해군 블루-워터 네이비를 구축하겠다는 중국의 목표를 향한 결정적인 한 걸음이라고 평가합니다. 드넓은 태평양을 둘러싼 미중 해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카드 하나를 더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이부 군사기지 없는 점령, 듀얼 유지 함정. 하지만 중국의 진짜 무서움은 바다 위에 떠있는 항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노골적인 군사기지 건설처럼 국제사회의 반발을 살만한 방식 대신 훨씬 더 교묘하고 세련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섬나라들과의 외교, 인프라 협력, 그리고 치안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른바 전략 지형화 작업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솔로몬제도입니다. 2022년 체결된 양국 간의 보안 협정은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솔로몬제도 내부에 사회 불안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경찰과 군 병력의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미 중국은 경찰 훈련 장비와 시스템을 지원하며 현지 치안 조직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인도양의 휴양지 몰디브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4년 몰디브는 중국과 군사 및 해양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중국의 해양 연구함들이 수시로 몰디브 항구에 드나들며 해저 지형과 데이터 케이블을 조사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학 연구가 아닌 유사시 잠수함의 길목을 파악하고 통신망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적 정보 수집 활동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심지어 뉴질랜드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국제도마저 2025년 초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협정에는 경제 협력을 넘어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정책적으로 긴밀히 협조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어 뉴질랜드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경제 인프라 협력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정치, 안보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섬나라들을 하나씩 조용히 자신들의 전략적 전방 거점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산부 보이지 않는 진주 목걸이 듀얼 유즈 전략의 완성. 중국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듀얼 유즈 듀얼 마이너스 유스, 즉 이중 용도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민간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라고 말하지만 언제든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원들을 곳곳에 심어두는 것입니다. 첫째, 항만 건설입니다.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등에 건설된 최신 항구들은 중국의 막대한 차관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을 빛으로 오가매는 동시에 유사시 중국 해경함이나 해군 함정이 자유롭게 기항하고 보급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군항을 확보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평시에는 컨테이너선이 오가지만 위기시에는 군수물자를 실은 상선이나 군함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둘째, 해저 케이블입니다. 쿡제도와 몰디브 주변에 중국이 설치하는 해저 통신 케이블은 단순히 인터넷 속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케이블망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오가는 모든 해양 정보를 손에 넣는 거대한 그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군사 감청이나 데이터 흐름을 통제하는 강력한 무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비와 치안 협력입니다. 중국은 이들 섬나라의 경찰 시스템과 감시 장비를 제공하며 현지 치안력을 중국식으로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안정을 돕는다는 명분을 갖지만 동시에 중국의 인력과 시스템이 해당 국가의 핵심 인프라와 사회 시스템에 깊숙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군사기지 하나 없이도 잠재적인 전략적 통제 기반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중국의 혁신적이면서도 무서운 방식입니다. 사부 깨어난 서방 태평양에서의 맞불 작전. 중국의 이런 빠른 행보에 당연히 기존의 태평양 강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부랴부랴 공조 체제를 강화하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호주는 솔로몬 제도와 피지에 대한 무기 및 경찰 장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두발레 파트너십 VUV의 파트너십이라는 이름 아래 2029년까지 5억 호주 달러 규모의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며 해양 감시 및 경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편으로 다시 끌어오기 위한 당근을 제시한 셈입니다. 뉴질랜드는 쿡 제도에 대해 중국과의 외교에 신중을 기할 것을 계속해서 압박하며 미국 CIA와 동급의 정보 공유를 통해 중국의 움직임을 샅샅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파푸아뉴기니, 호주와의 전략 동맹을 강화하고 미 해양경비대와 해군의 작전 범위를 남태평양 깊숙한 곳까지 확대하며 중국의 활동을 직접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멜라네시아 국가들의 연합체인 멜라네시아 선복 그룹의 메시지는 공동 안보 전략 채택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국은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다른 일부는 미국과 호주의 안보 우산을 선호하며 균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이제 태평양이 더 이상 원조와 개발의 대상이 되는 평화의 바다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중국과 미국의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전략적 입지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전략적 고원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오부 신냉전의 바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는 우리 대한민국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남의 집 불고 경하듯 지켜볼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중국의 군사기지 없이 섬나라들을 영향력 아래 두는 전략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국제 해운로와 통신망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우리 기업의 수출품이 오가는 바로 그 바닷길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 데이터가 흐르는 해적 케이블이 중국의 영향권 아래 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와 정보의 흐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외교적 지형이 바뀝니다. 이제 우리도 국제도, 솔로몬제도 같은 섬나라들과 단순한 개발, 협력이나 환경 지원을 넘어 안보 차원의 대화 채널을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이들이 국제 무대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가 우리의 국익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쿼드 미국, 호주, 일본, 인도와 같은 핵심 안보 협의체는 물론 아세안 ASEAN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호주, 뉴질랜드 간의 안보 대화체를 통해 태평양의 전략적 균형을 맞추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교 관계를 확장하는 것을 넘어 미래 해양 권역, 질서 재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해군의 거침없는 태평양 진출과 군사력 이외의 방식으로 섬나라들을 전략적 거점으로 만들어가는 그들의 혁신적인 접근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미중 패권 경쟁이 이제 육지를 넘어 드넓은 바다로 확장되었으며 작은 섬나라들이 더 이상 국제정치의 변방이 아닌 핵심적인 전략 교두보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태평양을 자신들의 앞마당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이 거대한 전략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 인도양을 둘러싼 중국의 해적, 케이블 전략과 인도의 대응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